지긋지긋하다. 한미정, 이젠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눈을 뜨니 차 안이었고 창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온몸이 떨리고 입에서는 헐떡거리는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 하나를 벗겨냈습니다. 그 반지가 그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는 걸. 죽지 마라. 그건 귀찮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문이 열렸습니다. 비냄새, 흙냄새, 시멘트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덮쳤어요. 그는 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 낯선 목소리. 환자분, 기억나세요? 지금 남편분이 옆에 계세요. 남편이요? 내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도, 내 집도, 심지어 그 사람 얼굴조차 흐릿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를 다정히 바라보며 웃었어요. 괜찮아. 내가 다 돌볼게. 내가 네 남편이잖아.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했어요. 사랑스러워야 할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때의 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미소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지옥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나는 남편과 차 안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이에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빗줄기가 미친 듯이 유리를 때렸습니다. 당신, 제발 차 좀 세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네가 돌아갈 집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한적한 산길 한복판이었습니다. 내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리라고.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성우 씨,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래?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꺼져. 이제 네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내 쪽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안 돼요.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요. 아파요. 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나는 진흙투성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제발, 이러지 마요. 나는 울먹이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 말과 함께 차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고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어요. 나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다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볼을 적셨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고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낯선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돌처럼 무거웠어요. 몸이 들려 올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차갑고 딱딱한 침대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커튼,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대학병원이에요. 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뭐죠? 그 질문에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도 내가 왜 산에 있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백지장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누가 날 여기에 데려온 거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나는 내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제 손가락 보이세요?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아니요. 본인 이름은요? 모르겠어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수술을 받으셨고요. 뇌출혈이요? 네.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언제 기억이 돌아올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일 수도, 몇 달일 수도,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다니. 의사가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깨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 박성호. 남편이라고요? 나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 기억을 잃었다고.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낯설지만 친절해 보였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겠어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정. 당신 이름은 한미정이야. 한미정. 그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기억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얼마나 오래 결혼했어요? 5년. 우리 5년째 부부야.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내 가슴 한구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5년이나 함께 살았다고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우라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결혼한 지 5년째야.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대요. 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 의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만났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미소를 지었어요. 직장 동료로 만났지. 당신이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제가요? 응. 당신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어.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직장은 어디였어요? 작은 회계 사무실. 하지만 1년 전에 그만뒀어. 왜요?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두통을 호소했거든. 성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었지. 내가 벌어서 생활했어. 그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나면 돼. 성우는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왼쪽 어깨에 닿았을 때 나는 움찔 소스라쳤습니다. 왜? 아파?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퇴원하면 산책하자. 우리 집은 어디예요? 작은 아파트야. 2층이라 계단도 많지 않아. 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낯설기만 했어요. 내가 정말 그곳에 살았을까?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성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서류를 봤어요. 거기에는 배우자 박성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있었어요.
같은 주소, 같은 세대였습니다. 진짜 남편이 맞구나. 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아무 느낌도 안 드는 거지? 성우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무슨 일 하세요? 중고차 매매요. 바쁠 때가 많아. 그는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다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저녁 먹었어? 네. 병원 식사 먹었어요. 그래. 맛없지? 그는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깎아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는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잡으려는 순간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우가 재빨리 내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이 아직 불편하구나. 네.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의사가 뭐래? 재활치료 받으면 좋아진대요. 나는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성우는 다정하게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그의 손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꿈이었어요. 나요. 제발. 내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제 끝이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꿈을 꾼 거지?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또 왔습니다. 안색이 안 좋네. 잠 못 잤어? 악몽을 꿨어요. 무슨 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서웠어요. 성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걱정 마. 그는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불편했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사람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김복래입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병인이요? 네. 남편분이 부탁하셨어요. 복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일하시니까 바쁘시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뭐려. 이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복래는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다시 왔을 때였습니다. 간병인 괜찮아? 네. 친절하세요. 다행이다. 내가 맨날 있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성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돌아간 후 복래가 말했습니다. 남편분 참 자상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매일 오시잖아요. 복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상한 남편.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해요. 정말요? 네. 집에서 재활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집에 성우에게 퇴원 소식을 전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내가 준비 다 해놓을게. 네.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왜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 그것은 퇴원일이 다가올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복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잠 안 오세요? 네. 걱정이 돼서요. 뭐가 걱정이신데요? 복례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복례 씨,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인데 전혀 정이 안 가요. 복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복례는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근데 복례 씨, 남편이 어떤 사람 같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글쎄요. 자상해 보이시긴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눈빛이 좀 차가워 보여서요. 눈빛이요? 환자분을 볼 때 말이에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복례는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그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나요. 내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복례가 달려왔습니다. 악몽. 또 악몽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에서 뭔가 빠지는 꿈이었어요. 복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가락에서요? 반지 같은 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는 내 손을 들여다봤어요. 환자분, 약지에 자국 있으시네요. 자국이요? 나는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하얀 줄이 있었어요. 반지를 오래 낀 사람에게 생기는 자국이었습니다. 결혼 반지 끼셨나 봐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은 없네요. 사고 날 때 빠졌나 보죠. 복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가 일찍 왔어요. 준비 다 됐어? 네. 나는 짐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어떻게 하지? 저요? 환자분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 혼자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세요. 성우는 복례를 노려봤습니다. 복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간병인한테 쓸데없는 말한 거 아니지? 성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생활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래야 할 거야.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는 짐을 들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복례 씨 말이 맞는 건가? 차에 오르는 순간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차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건물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려 어느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성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어요. 2층이라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듯한. 집이 좀 지저분해. 청소 못했거든. 성우는 둘러대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 낡은 소파, 먼지 쌓인 TV. 어디에서도 친숙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은 저쪽이야. 성우가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었어요. 더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텅 빈 방이었습니다. 내 옷은 어디 있어요? 나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남자 옷뿐이었어요. 아, 옷은 사고 나기 전에 정리했어. 왜요? 헌 옷이라서. 퇴원하면 새로 사주려고. 성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진도, 옷도, 화장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정말 제가 살았어요? 나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지. 성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코를 골았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일까? 모든 게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여자친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우가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응, 나야. 조용히 해. 지금 자고 있어.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친구라니. 결혼한 남자가 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거죠? 성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그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내 남편이 맞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진흙 냄새, 그리고 손가락에서 빠지는 반지. 이제 끝이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옆에서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악몽이야? 시끄럽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가슴속 공포는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무언가를.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했어요. 성우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아서 이해해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씻지도 않고 잠들었어요. 나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안을 걸어다니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내 물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대도 옷도 신발도 모든 게 성우의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나는 거실 선반을 뒤졌습니다. 그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등본과 서류들이 있었어요. 나는 등본을 펼쳤습니다. 세대주 박성호, 배우자 한미정.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부부가 맞는 건가?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그때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한미정이었어요. 내 통장이네. 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거래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연속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잔액은 거의 없었어요. 몇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서류들을 봉투에 넣었어요. 뭐해?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청소하다가.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랍 뒤지는 거야? 아니에요. 먼지 닦다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는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기, 제 통장을 봤는데. 통장?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돈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쓴 돈인가 해서.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병원비야. 수술비, 입원비. 그것도 모르고 의심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지 마. 성우는 서류 봉투를 빼앗아 갔어요.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쉬어. 그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병원비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을까요? 다음 날 성우는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 좀 가야 해. 같이 가자. 은행이요? 응. 서류 정리할 게 있어.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상담 창구로 나를 데려갔어요. 여보, 여기 앉아. 그는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하려고요. 명예 변경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당신 명의로 된 통장 정리하는 거야. 왜요? 치료비 처리하려면 필요해. 성우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서명 여기 부탁드려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 왜? 뭐가 문제야? 성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미정.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가자. 우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명의 통장은 없어. 네. 공동 명의로 바꿨거든. 편하잖아. 그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 돈을 다 가져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병원비라고 했지만 통장의 돈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명예 변경까지.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때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금은 안 돼. 그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통화했어요. 다음 주쯤. 알았어. 통화를 끊고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죽겠네. 무슨 일이에요? 차 팔아야 하는데 손님이 까다로워서. 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어요. 복례였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례 씨? 어떻게?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괜찮으세요? 복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복례는 거실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좀 썰렁하네요. 그죠? 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나는 복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옷도 없고 사진도 없고 통장도 비워졌다고. 복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뭐가요? 부부라면 사진 한 장쯤은 있어야 하는데. 복례는 선반을 살폈습니다. 혹시 결혼식 사진은요? 그것도 없어요. 앨범은요? 본 적 없어요. 복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뭐요? 그 양반이 정말 남편이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등본에 분명히 배우자로 적혀 있었어요. 등본은 조작할 수 있어요. 네. 복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양반 눈빛이 너무 차갑거든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방문이 열리며 성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아, 저는 그냥 안부 여쭈러. 복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환자분, 그럼 조심하세요. 복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성우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성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었습니다. 복래 씨 말이 맞는 걸까?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아닌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손가락에서 빠지는 반지,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이제 내 이름도 내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 이름도 내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왼손 약지를 만졌습니다. 희미한 반지 자국. 여기에 분명 반지가 있었어. 그런데 왜 없는 거지? 사고 때 빠졌다고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정말 한미정이 맞을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밥은 제대로 차려. 이게 뭐야? 미안해요. 왼손이 아직 핑계대지 마. 게으른 거지.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기억나는 거 없어?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정말? 하나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비웃듯 웃었어요. 다행이네.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섬뜩했어요. 저기, 물어봐도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우리 사이가 좋았어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좋았지. 당연히.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착했지. 순종적이고. 순종적이요? 응.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랐어. 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물건 다루듯이. 그런데 성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끔은 화를 냈어. 제가요? 응. 술 마시면 난폭해졌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난폭했다고요? 기억 안 나? 날 때리기도 했어. 성우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어요. 이것도 당신이 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성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싸웠어.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날도 그랬어. 그날이요? 당신이 사고 난 날. 성우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심하게 싸웠거든. 무슨 싸움이요? 당신이 돈 문제로 화를 냈어. 성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난리였지. 그래서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 당신이.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거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잘못이었군요. 뭐, 이제 와서 누구 탓하겠어. 성우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 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집을 나갔다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잘못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나쁜 아내였구나. 남편을 때리고 화내고 자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성우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제가 나쁜 아내였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잘할게요. 화내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는 만족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폈어요. 조금이라도 화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나는 집 정리를 하다가 서랍 속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성우였어요. 하지만 여자는 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 성우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 그게 누구죠? 나는 사진을 들고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그가 돌아오자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은 거야? 서랍에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빼앗았어요. 옛날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요? 결혼하기 전에 사귄 사람. 그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어요. 왜 저렇게 당황하지? 나는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워 맞췄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자와 내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나는 거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미궁속으로.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여자의 사진이 떴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도 나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 나랑 비슷한 여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공포가 밀려왔어요. 바로 그때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뭐 보는 거야? 그는 재빨리 TV를 껐습니다. 뉴스 보지 마. 우울해져. 하지만 됐어. 쉬어. 성우는 나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나랑 비슷한 여자들, 찢어진 사진, 실종 사건,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넌 내가 만든 거야.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다 거짓이야. 넌 한미정이 아니야.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한미정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지? 공포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알아내야 해. 진실을. 성우가 출근하자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모든 곳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나는 가방을 흔들어 봤습니다.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서류 깜빡했어.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가방을 옷장에 넣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새빨개. 성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청소하느라. 그래, 서류 좀 찾아야 하는데. 성우는 옷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가방을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성우는 다른 서류를 꺼내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가방 꼭 열어봐야 해.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검은 가방을 열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자물쇠는 비밀번호식이었습니다. 아무 숫자나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나는 초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가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요양 가자. 요양이요? 응. 공기 좋은 곳으로.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답답하잖아. 어디로요? 강원도 쪽. 조용한 시골. 성우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요?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싫다는 거야? 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주변은 점점 외딴 산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길, 본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더 가요? 조금만 더. 성우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차는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인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저기서 잠깐 쉬고 가자. 성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는 뭔가 익숙했어요. 버스 정류장의 낡은 지붕, 옆에 커다란 바위, 구불구불한 산길,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여기 와본 적 있어.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조금 더 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여기야. 성우가 낡은 단층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지낼 거야. 집은 오래되고 음침했어요. 주변에는 다른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 아니에요? 그래야 조용하지. 성우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가구, 먼지 쌓인 창문.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어요. 청소 좀 하고 있어. 성우가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 보러. 금방 올게.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외딴 산속에서, 무서워. 나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창문. 모든 게 낯설고 음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뭔가 보였어요. 저 멀리 산길 입구에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까 들렀던 그곳. 나는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빗물, 진흙, 어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뭔가 떠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흐릿했어요. 여기서 뭔가 있었어. 나한테 무슨 일이.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그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서요. 쉬어. 내가 저녁 만들게. 성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모든 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거세졌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옆을 보니 성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빗줄기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 폭우, 차 안, 차가운 손, 나요. 누군가의 비명. 나는 소스라쳐 뒤로 물러섰습니다. 으악, 왜 그래? 성우가 불을 켰습니다. 악몽, 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매일 악몽이네. 성우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됐어. 자, 그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의 파편들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성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어제 봤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낡은 벤치, 녹슨 지붕. 나는 그곳에 섰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떨렸어요. 여기야. 머릿속에 이미지가 쏟아졌습니다. 차에서 끌려 나오는 나, 진흙 바닥에 쓰러지는 나. 이제 끝이야.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 아, 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버려졌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누가 나를 버렸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 빗물에 젖은 냄새, 모든 게 생생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해?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산책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어? 성우는 차갑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까 집으로 가. 그는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요. 빨리 가. 성우의 소나기가 세졌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나를 방에 밀어 넣었어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왜요? 산책도 하면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요? 나는 반발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 안 들으면 병원 보낼 거야. 병원이요? 정신병원. 당신 이상해졌거든. 그의 협박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버려졌어. 그 사람이 나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혹시 성우?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왜 하필 이곳으로 왔을까? 왜 그 정류장 근처에 집을 잡았을까? 모든 게 우연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밖에서 다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기억을 깨우는 소리, 진실을 알려주는 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내일 진실을 알아내야 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성우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새벽녘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에서 성우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안을 봐야 해.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꺼내봤어요. 보험 서류, 계약서, 그리고 위임장. 나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임자 한미정, 수임자 박성호.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이게 뭐지? 내 명의로 된 위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걸 쓴 기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기억이 없으니까. 혹시 내 서명을 조작한 건 아닐까?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 피보험자 한미정, 수익자 박성호, 보험금 2억 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2억 원이라고? 손이 떨렸어요. 더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금반지였어요.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정준혁? 준혁?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누구죠? 성우가 아니라 준혁이라고? 나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워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희미한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내 반지야. 그럼 내 남편은 준혁이라는 사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린 목소리.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거 어디서 찾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방에. 나는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성큼 다가왔어요. 내 가방 뒤진 거야? 저는 그냥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는 게 그냥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 반지 제 거죠? 뭐? 안에 미정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누구예요?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은 당신 전 남편이야. 전 남편이요? 응. 이혼했어. 오래전에. 그는 빠르게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추억으로. 버리기 아까워서. 성우는 반지를 빼앗았어요. 이제 됐지? 만족해? 아니요. 만족 못해요.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 보험 증서는 뭐예요? 보험? 제 명의로 된 2억짜리 생명보험이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수익자가 당신이던데요? 부부니까 당연하지. 그럼 위임장은요?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썼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거야. 사고 나기 전에. 거짓말이에요. 뭐?
필체가 달라요.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있었어요. 조작한 거죠? 제 서명을.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 그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때리려고요? 또, 당신, 전에도 저를 때렸죠? 나는 떨리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손을 내렸어요. 기억나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느껴져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성우는 비웃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면서 무슨 소리야.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요. 뭘? 당신이 저를 버린 거죠? 그 산길에서.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기억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밤. 차 안에서 싸웠죠. 당신이 저를 차에서 끌어냈어요. 진흙바닥에 던져놓고 떠났죠. 성우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거라 생각했죠? 닥쳐.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다 기억났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맞아. 다 맞아. 성우는 웃음을 멈췄어요. 널 죽이려고 했어. 그날 밤. 왜? 돈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보험금이요. 그걸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억 잃은 너를 찾아냈을 때 정말 신났지. 완벽한 기회였거든.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척한 거예요? 그럼 기억 없는 너한테 쉬웠어. 서류도 다 조작했어. 위임장, 통장 다. 성우는 비웃었습니다. 바보같이 다 믿더라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따뜻했던 말들도, 다정했던 손길도, 전부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내 남편은 죽었어. 3년 전에. 성우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내가 혼자 됐지.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난 내 남편 친구였어.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널 봤지. 슬퍼하는 너를 보면서 생각했어. 이 여자 써먹을 만하겠는 거라고. 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어요. 3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언제 기회가 올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지. 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성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접근했어.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보험 가입하라고 꼬드겼지. 2억짜리 생명보험.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너를 산길로 데려갔어. 죽이려고.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지. 누가 발견했으니까.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 듣고 달려갔어. 이건 기회다 싶었지.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쉬웠어. 너무 쉬웠어. 성우는 냉소했습니다. 기억 없는 너는 정말 순진했거든.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더라. 바보같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 삶 전부가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서 사고로 죽이는 거였어. 산에서 실족사. 완벽하지.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을 되찾았으니 성우는 나를 돌아봤어요. 계획을 바꿔야겠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가지 마.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여긴 산속이야. 아무도 없어.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나는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내 팔을 잡았어요. 나요. 가만히 있어. 우리는 몸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례였어요. 복례 씨, 나는 소리쳤습니다. 복례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도와주세요. 복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 나요. 그녀가 성우를 밀쳤어요. 성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누구야 당신?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복례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핸드폰 추적해서 찾아왔어요. 복례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망했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박성호 씨죠?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성우는 끌려가면서 나를 봤어요. 후회할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악몽이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경찰서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나는 복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산길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나는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걱정돼서요. 연락이 안 되길래. 복례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환자분 핸드폰 번호로 위치 추적했어요. 제 핸드폰이요? 나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제 거였군요. 네. 다행히 켜져 있었어요.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례 씨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진술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버려진 일, 기억을 잃고 깬 일, 성우가 남편 행세를 한 일,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박성우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네,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렸어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보였어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이분은 지은 씨라는 분인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진을 봤어요. 성우 집에서.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분도 박성우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은 실종 상태입니다. 3년째.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죽인 건 아닐까?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증언이 중요한 증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나는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박성우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남편의 친구였어요. 3년 전까지는. 남편분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성우는 그때부터 접근했군요. 네. 위로하는 척하면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 때였어요. 믿었어요. 친구니까. 하지만 그는 보험금만 노렸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보험 2억 원 말씀이시죠? 네. 그가 권유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라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산길로 데려가 죽이려 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차에서 끌어내버리고 갔어요. 검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잃으셨군요. 네.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깼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박성우가 나타났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속였어요. 저는 믿었어요. 기억이 없었으니까. 통장도 비우고 서류도 조작했어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검사는 기록을 마쳤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환자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때요? 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같이 지내요. 복례의 제안에 나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죠. 가족처럼 지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례의 집은 따뜻했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여기서 푹 쉬세요. 복례는 방을 내줬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어요. 성우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차갑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사기 피해자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는 제 남편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저를 속이고 죽이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산길에서의 그날 밤, 병원에서 깬 순간, 남편 행세를 한 거짓말들, 통장을 비운 일, 서류를 조작한 일, 그리고 다시 죽이려 한 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나는 진술을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 모든 게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돌아왔죠? 장소가 기억을 깨웠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그 산길로 다시 갔을 때요. 빗소리, 냄새, 감각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변호사는 더 물을 게 없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성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만 실패한 게 억울할 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사기, 살인미수, 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성우는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며.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례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복례 씨.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긴 악몽이 정말로 끝났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정 씨,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성호 사건 관련해서요. 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성호 집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검은 가방이요. 기억하시죠? 아, 자물쇠 채워진 가방이요? 네. 열어봤습니다. 형사는 사진들을 펼쳤어요. 여러 여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나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분들이 전부 피해자들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성우는 같은 수법을 반복했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렸죠. 보험금을 노리고요. 나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이분들은 지금 일부는 실종,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미정 씨는 운이 좋으셨어요. 살아남으셨으니까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들도 나처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박성우 형량이 늘어날 거예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복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저처럼. 복례는 나를 꼭 안아줬어요. 환자분은 살아남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복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돈도 집도 직업도 없었어요.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 빼간 거예요. 법원에서 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그에게 돌려받을 돈은 없었습니다. 환자분, 아침 식사하세요. 복례가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뇌출혈 후유증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재활치료 다시 받아야 해요. 복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신세졌어요.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일해요. 네. 저 김밥 장사하거든요. 복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해요. 같이 하면 어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복례의 격려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복례의 김밥 가게는 작았어요. 하지만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복례는 능숙하게 김밥을 말았어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복례가 김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을 펼쳤어요. 밥을 올리고 재료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왼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김밥이 삐뚤빼뚤해졌어요. 아, 나는 좌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복례가 다독였습니다. 오른손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천천히 해봐요. 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손에 집중했어요. 왼손은 그저 가볍게 받쳐주기만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김밥이 말아졌어요. 됐다. 나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복례도 함께 웃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오른손으로 김밥 마는 법을요. 처음엔 느리고 서툴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환자분, 이제 제법이에요. 복례가 칭찬했습니다. 복례 씨 덕분이에요. 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김밥을 말 수 있게 됐어요. 비록 왼손은 불편했지만 오른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밥 하나요? 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말았어요. 손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손님이 가고 나는 돈을 정리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적이 없었어요. 내 손으로 나를 먹여 살린다. 그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복례가 제안했어요. 환자분, 우리 가게 이름 바꿀까요? 이름이요? 네. 새 출발하는 의미로요. 복례는 종이에 뭔가 썼습니다. 희망 김밥. 어때요? 나는 그 글씨를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함께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희망 김밥이라고 큼지막하게. 그리고 가게 앞에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 나는 미소 지었어요. 손님들이 간판을 보고 물었습니다. 가게 이름 바뀌었네요? 네. 새로 시작했어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희망 김밥이요.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은 웃으며 김밥을 샀습니다. 장사는 점점 잘 됐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김밥 마는 아줌마가 있대. 정말 맛있어. 이야기도 감동적이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밥을 사러, 그리고 나를 보러. 정말 한 손으로 마세요? 한 손님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오른손으로요. 나는 실제로 보여줬어요.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얹고 천천히 말았습니다. 오른손만으로. 와,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는 부끄럽지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요? 네. 희망 김밥 이야기가 유명해요. 기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사고를 당한 일, 기억을 잃은 일,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일. 왼손이 불편해졌지만요. 나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손으로 충분해요. 김밥 만드는 게 재활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제 삶이에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적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 손으로 희망을 맞는 여인. 사진과 함께 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사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김밥 먹으러 왔어요. 응원해요.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김밥을 말았어요. 복례와 함께 환자분, 아니 미정 씨.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환자 아니에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니요. 우리 같이 사장님이에요. 복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일구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 미정 씨 덕분이에요. 복례가 웃었습니다. 이제 독립할 수 있겠어요? 독립이요? 네. 집도 구하고 혼자 살 수 있어요. 복례의 말에 나는 망설였어요. 아직 무서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복례는 다독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조금씩 나아가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나 웃고 있네. 손으로 볼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구나.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 준혁이 생각났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당신도 봤으면 좋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나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김밥을 말아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희망을 담아서 6개월이 흘렀습니다. 희망 김밥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정성껏 미정 씨, 오늘 방송국에서 온대요. 복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방송국이요? 네. 지역 방송이지만요. 저를 찍으러요? 그럼요. 희망 김밥 이야기 하러요. 나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지. 오후에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한미정 씨, 인사 부탁드려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 김밥 한미정입니다. 나는 떨리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사고 후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왼손이 불편해졌지만요. 오른손으로 충분하다는 걸 배웠어요. 카메라가 내 손을 비췄습니다. 나는 실제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단무지, 당근, 시금치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았어요. 오른손만으로. 정말 놀랍네요. 리포터가 감탄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그리고 이게 제 삶이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요.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싶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리포터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어요. 복례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내가 나왔어요. 김밥을 말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상하네요. 저게 접니다. 나는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멋져요.
정말 멋져요. 복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 얻었어요. 그중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폭력 당했어요. 도망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방송 보고 용기 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걸음씩이요. 천천히. 나는 김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일단 먹어요. 힘내세요. 여자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나는 옆에 앉아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람들이 왔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경험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말아요. 오른손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조금씩 변했어요.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어요. 미정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어느 날 복례가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 쉼터 만들어요. 쉼터요? 네.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함께 김밥 만들고 이야기 나누고. 복례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돼요. 우리는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후원금도 모았어요. 그리고 희망 쉼터를 열었습니다. 첫날 5명이 왔어요. 모두 상처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환영해요. 편하게 계세요. 나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김밥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김과 재료를 나눠줬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들은 서툴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됐어요. 제가 했어요. 한 여성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쉼터는 점점 커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또 찾아왔어요. 한미정 씨, 인터뷰 부탁드려요. 또요?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희망 쉼터 이야기가 화제예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박성우를 용서하셨나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도 미워하시나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두지 않기로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망각은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저를 선택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고맙지만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 방식으로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나는 쉼터로 돌아왔어요. 여성들이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상처받았지만 일어섰고, 넘어졌지만 다시 걸었고, 기억을 잃었지만 새로 만들었고, 이제는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이제 남도 돕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그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꽃잎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쉼터로, 내 삶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한 걸음씩.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오늘 나는 행복했다. 김밥을 말았고 사람들을 도왔고 웃었고 살아있음을 느꼈다. 기억을 잃은 건 불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축복이었다. 나쁜 기억들을 지울 수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기억을 만든다. 좋은 기억들로. 그것이 내 복수이고, 내 승리이고, 내 삶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환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갈 거야.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